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별은 물질이 많은 곳에서, 중력이 큰 곳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우주 사이의 공간에 물질들이 많은 곳을 성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았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다가 전기 난로처럼 핵융합은 아니지만 뜨거워져서 밝게 보이는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몇만 켈빈, 천만 켈빈 정도가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생성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핵융합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에너지를 낸다 해서 별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우리 오른쪽도 다 봤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별의 특징입니다. 별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별의 일생 대부분은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보내요. 보통 이런 상태로 대부분의 별의 일생을 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계열로 산다 해가지고 주계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질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는 헬륨이에요. 자, 원래는 중력밖에 없었지만 별이 되면서 즉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시키는 내부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 그 다음에 내부로 안쪽 중심부로 향하는 중력이 있는데 얘네들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별의 크기가 일정하고 내부 압력이 작아지면 별은 수축하게 되고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면 별은 팽창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별의 진화와 원소의 형성 보면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고 중심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설명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플러스 하나와 플러스 하나가 밀어내는 힘과 플러스 5와 플러스 5가 밀어내는 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플러스 5와 플러스 5가 밀어내는 힘이 더 크죠? 자, 더 무거운 원소란 얘기는 더 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무거운 원소일수록 플러스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1을 붙이려면 요 정도 빠르기면 됐었는데 플러스 5를 붙이려면 더 높은 빠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어느 순간 핵들이 융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더 높은 온도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플러스끼리 가까이 붙어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편 중력 얘기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만유 인력이랑 같은 걸 의미를 하고 요즘 보편 중력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나가면 되나요? 한번 볼게요. 자, 질량이 크고 작다라는 것은 누구 기준이냐면 이제 태양 기준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만들 수 있는 원소와 태양보다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만들 수 있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무거운 원소의 중심은 이제 기준은 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별의 질량이 무겁다 혹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 중심이고 그 다음 무거운 원소의 기준은 철까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입니다. 자, 별이 진화하면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됩니다. 별이 진화한다는 얘기가 별의 이제 일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입니다. 이게 좀 가벼운 별에 속하는데 별의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일단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산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적었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여기 힐륨 아니고 헬륨으로 바꿔주세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들이 계속 뭉치기 때문에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돼요. 요 말 이해됐어요? 중력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 그럼 1000만 켈빈보다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드디어 이제 플러스 2와 플러스 2끼리 밀어낸 청력을 이겨내는 더 빠르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이 어느 순간 충돌하면서 이제 탄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보다 더 높은 온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헬륨을 융합해서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어느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산소는 표현 안 하고 탄소까지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헬륨이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탄소가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산소는 탄소랑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탄소랑 헬륨이랑 융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산소는 플러스 알파로 생기기 때문에 산소가 표현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헬륨이 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 교과서랑 그 다음 우리 학습지에는 산소까지 있으니까 중심부에서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맨 처음 볼게요. 맨 처음에 이게 별의 구조라고 하면 가운데서 원래 4개의 헬륨이 4개의 수소가 하나 헬륨이 되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륨이 생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니까 드디어 헬륨이 탄소가 되는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엄청 뜨거워졌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주변부도 당연히 온도가 높아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헬륨 수소의 융합 반응이 요층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헬륨이 다 탄소로 융합이 끝났어요. 그럼 요 내부는 어떻게 되지? 내부 압력이 있어 없어요?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수축만 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중심부는 수축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는 원래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심부의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여기 층에 있던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이 됩니다. 그럼 내부 압력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 갑자기 별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여기 원래 가만히 있었다가 내부가 뜨거워지면서 요 층에서 드디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갑자기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내부 압력이 싹 생기겠죠. 그럼 별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 커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별의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 선생님이 예전에 저번주인가 그 휴대폰 플래시로 칠판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플래시 여기 좁은 공간,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또 10만큼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넓은 공간에서도 10만큼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번에 잘 한 것처럼 이 똑같은 면적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훨씬 더 많이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별이 갑자기 팽창을 했어요. 근데 별이 내는 에너지는 똑같지만 별이 갑자기 팽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표면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게 되겠죠. 별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 다른데 엄청 높은 온도는 이제 백색이고 낮은 온도로 갈수록 적색으로 뜹니다.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던 별이 빵 커지면서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적색으로 되겠죠. 이런 상태를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오른쪽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자,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중심부에는 이제 탄소까지 다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중심부는 점점점 수축할 거고 그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주변부에 있던 수소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온도가 점점점 그러니까 그 주변부가 다시 정리하면 주변부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갑자기 내부 압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별이 갑자기 커지겠죠? 그래서 별은 일정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데 별의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니까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적색 거석의 바깥층이 팽창하여 형성된 행성 모양의 성운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적색 거성의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럼 내부 압력은 사라지고 물질들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중력이 커지면서 점점점 밀도가 커집니다. 자, 밀도가 커져요. 중심부에 점점점 수축을 해. 온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무슨 색으로 보여요?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아요.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제 요 그림은 핵 융합 반응이 중단된 후 별의 내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은 핵 융합 반응이 다 끝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재료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층에서는 헬륨, 그 다음 층에서는 수소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분포해요. 왜냐하면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인 별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온도가 높으니까 훨씬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무거운 원소의 중심이 철입니다. 자,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적었나요? 한번 볼게요. 자, 당연히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헬륨이 탄소, 그 다음에 산소까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질량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산소가 융합해가지고 황이랑 규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규소가 철까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도 별의 사이즈가 빵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겠죠. 그럼 뭐라고 이름 붙여요?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었다가 초거성 단계로 가게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 한번 볼게요.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후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소진이 돼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중심부에는 가장 무거운 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두 번째 층에는 황이랑 규소, 그 다음 층에는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 층에는 탄소, 산소, 질소, 그 다음 층에는 헬륨, 그 다음 층에 수소까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중심은 어때요? 수소핵 융합, 모든 핵 융합 반응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수축만 하겠죠? 그럼 수축하다가 어떻게 될까? 수축하다가 이걸 못 이겨가지고 얘가 빵 터지게 됩니다. 그럼 별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별이 죽었어요. 근데 하필 이름을 새로운 별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이제 낮에 태양밖에 없었는데 원래 없던 저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반짝하면서 빛났어. 그럼 별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할까요? 별이 죽었다라고 생각할까요? 별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별인지 알고 신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별의 죽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돼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의 죽음이지만 이름은 신성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인 정도인 별에서는 중심부에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맨 처음에 금에 대해서 막 첫 시간에 설명했었나요? 금의 가격이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고, 금은 왜 귀금속인지. 금은 사실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예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금이 있잖아요. 그럼 금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철을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그게 언제 일어나요? 별이 폭발할 때. 자,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발하면서 우리 우주 전역에 퍼지고 그게 흘러 우리 지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별이 폭발하여 밝아진 단계를 이제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질량의 별들은
조금 덜 무겁냐, 어마어마하게 무겁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초신성 폭발 후 중심부가 수축을 계속합니다. 그럼 이제 중성자별이 되는데, 이거 중성자별은 무엇이냐면 우리 원래 원자의 구조가 원자 핵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죠. 그래서 원자는 일단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성자별이 중성이 아니라 이제는 중력이 너무 크니까 이 전자들이 요 핵 사이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너무 커가지고 중력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성이 되겠죠. 그런 상태로 이루어진 것을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혹은 질량이 너무너무너무 커가지고 중력이 너무너무너무 세가지고 지나가던 빛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빛이 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어두워요, 밝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둡겠지. 그래서 뭐야? 검은색 이제 홀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라 그래요?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빛조차 탈출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못할 정도로 중력이 매우 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있죠? 이거 설명했나요? 우리 은하?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이제 은하예요. 그 은하들의 별도 뭐를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행성입니다. 별이 폭발할 때.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게 별의 탄생인지 알았다. 그래서 이걸 초신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초신성은 별의 죽음이에요. 자,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 구리, 납, 우라늄 등이 이때 만들어져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이 되며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됩니다.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입니다. 여기 질량이 아니고 질량. 질량이 고양이 질량이 코감기 걸려가지고 정신이. 여러분들 괜찮아요? 선생님 목소리 듣기 괜찮아요? 질량이 적었나요? 좋아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바깥층이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행성상 송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질량이 10배 정도 이상인 별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이제 방출이 되어 새로운 별,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되었고, 이것들이 결국엔 우리 지구까지 들어왔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별의 죽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알겠나요? 이 진로가 나랑 관련이 없는데요. 과학 초신성 나랑 무슨 관련이 있죠라고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왕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초신성이 딱 나타났어. 그럼 그 왕은 어떻게 될까? 왕권이 엄청나게 신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어떤 왕이 딱 태어났는데 그때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겼어. 사실 새로운 별이 아니라 별의 죽음이지. 그럼 어때? 그때 태어난 왕은 훨씬 더 왕권이 강화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조선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언제 초신성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초신성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일식과 월식도 설명해 줬나요? 일식이 뭐예요? 일식이 뭐야? 일식이 뭐야?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뭐가 돌고 있죠?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있습니다. 달이 돌다가 이 태양을 유부 가리게 돼요. 그러면 태양이 한자로 일이죠. 그래서 해 일자 써가지고 그 일이 점점 먹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일식이라고 합니다. 월식은 뭐예요? 이렇게 있어요, 달이.
그럼 태양 때문에 생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점점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을 월이 먹힌다 해서 월식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예전에 왕이 해였어. 근데 어떤 왕이 이제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일식이 일어나. 그 왕권이 약화가 되거나 왕이 무언가 큰 잘못을 했거나 왕한테 벌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역사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오른쪽 아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예요. 자,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는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고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는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탄소핵 융합 반응으로는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핵 융합 반응으로는 황, 규소, 규소핵 융합 반응으로는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왕. 어? 황. 다 내년부터 글씨를 좀 더 연습해 볼게요. 황. 자, 우리 피가 빨간색이 이유가 뭐죠?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색소를 가진 적혈구가 많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은 왜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금속인 철과 산화된 철의 색깔이 어때요? 철이 녹슬었어. 약간 검붉은색 아니에요? 그래서 철이 산소랑 만나면 빨간색인데 우리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이 들어있어가지고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붉은색이 띠기 때문에 피가 빨간 거예요. 철 어디서 왔어요? 태양 정도인 별,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별에서 만들어졌다가 얘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왔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우리 혈액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우리는 다 별에서 왔다는 증거가 되겠죠. 신기하지 않나요? 고마워요. 신기하다 해줘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건 우리 지구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우리 태양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배우면 됩니다. 태양도 뭐라 그랬죠? 별이라 그랬죠? 그래, 별의 탄생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자, 별의 탄생 과정, 성운이 있었다가 거기 안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졌다가 별이 탄생을 하죠. 근데 이 별이 나중에 태양계를 이루는 태양이 될 거야. 그러면 앞에다 뭘 붙여주냐면 그냥 태양계를 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계 성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자, 태양계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는 약 50억 년 전 말고 전이에요.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여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생명체조차 이제 철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온 물질들이 다 지구, 그다음에 태양계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로 포함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여 태양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선생님, 태양의 수명도 얘기했나요? 어차피 태양도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적색 거성이 되고 언젠가 죽을 거예요.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한 50억 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억 년 후에는 지구는 어떻게 돼? 어차피 끝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망할 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50억 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지구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너무 작은 거, 큰 거, 너무 작은 거로 친구들이랑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먹고 살 궁리는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런 궁리를 하고 무언가 친구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이제 그럴 때는 전 우주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야. 어차피 이 조그마한 지구 덩어리에서 사과를 네가 하나 더 간, 내가 하나 더 간,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어차피 50억 년 뒤에 망할 멸종될 이 지구에서 누가 더 금을 더 갔니? 이런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대신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보면 좋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볼게요. 자, 성운인데 앞으로 뭐가 될 애들이냐면 태양계가 될 애들이기 때문에 태양계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하겠죠? 자,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선생님이 물리학 전공은 아니어가지고 왜 회전하면서 수축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설명 못하지만 아무튼 얘네들이 수축하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이렇게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질량 중심이 맞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애들이 모두 다 이런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 자, 중심부에 이 핵융합 반응은 아니지만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밝게 보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랬어요? 원시 별이라 그랬지. 근데 얘가 태양이 되니까 원시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시 태양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태양도 별이니까 별로 치환하면 아주 편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변에 돌고 있는 원시 원반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시 태양 주변에 여기 주변도 다 물질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들끼리 또 중력이 강한 곳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미행체 아니고 미행성체. 미행성체는 무엇이냐면 모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작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작은 이 원시 태양을 돌고 있는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행성체들이 또 합쳐지면서 드디어 행성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서 가운데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 되는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행성 뭐뭐 알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원래 행성이었다가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죠.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왜? 앞에서부터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는 누가 발견했을까요? 그 예전에 그 민주화 이제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이 두 명 항상 우주에 패권 놓고 막 엄청 싸웠어. 자존심 대결도 하고. 어느 나라예요? 소련. 소련이 앞에 7개 수 맞나? 수금지화 목토 천해 8개 맞나요? 그걸 혼자 다 발견하고 마지막에 이제 명왕성은 누가 발견했냐면 미국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잖아. 그럼 미국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 그렇죠? 최초의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나라는 어디예요? 소련 아니야, 러시아? 그래가지고 미국이 자존심 엄청 상해가지고 나는 인간을 먼저 보내겠다 해가지고 달에 인간을 착륙시. 그래서 서로 자존심 막 싸움하다가 점점점 발전하게 된 거. 알겠나요? 알겠니? 좋아요. 자, 오른쪽 볼게요. 태양계 아니고 태양계. 오타도 되게 귀엽게 났죠? 태양계 아니고 태양계. 태양계 성운이 초신성 폭발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까닭 방금 설명했습니다.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형성된 지구에는 구리,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계 성운이 초신성 폭발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금의 양은 변해 안 변해요? 금을 더 만들 수가 없잖아. 그쵸? 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양이 되게 희소해. 그러면서 얘네들은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도 나. 그러니까 이뻐 보이겠지. 희소한데 반짝반짝 빛도 나고 얘가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귀금속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에요. 처음에는. 태양계 성운 형성.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해졌고 그 성운에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 중심부에서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시 태양과 원반 형성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여기도 또 태양계가 있네. 여기 태양계 아니야? 태양계. 너네 팅팅팅팅탱탱탱 이거 알아? 후라이팬 노래 알아요? 그 원래 술자리에서 하던 게임인데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면 엄청 많이 할 거예요. 1학년 때.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모습 처음 들어갑니다. OT 합니다. 술을 엄청 먹습니다. 토를 합니다. 다음날 또 술을 먹습니다. 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벽에 구멍 나가지고 병원 다니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고 원시 태양 주변부에 떠있던 물질들이 퍼져나가 납작한 원시 원반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건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원시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충돌하면서 지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행성체들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작은 행성체, 미행성체 형성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원시 태양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태양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태양, 다른 말로 별, 치환해서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자, 그러다가 원시 태양 중심부에서 드디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원시 행성을 이루었고 미행성체와 원시 행성들이 충돌하면서 행성이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는 원시 태양계 형성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나요? 있습니다. 자,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구형 행성은 무엇이냐면 지구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암석 느낌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목성은 대부분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을 이제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요. 목성은 이제 수소랑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아마 목성이 사이즈가 좀만 더 컸어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아마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어요.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졌고 먼 곳에서는 기체 성분의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돌덩이랑 기체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석형 행성인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밀도가 훨씬 더 큽니다. 됐나요? 왜 가까운 곳에 이런 무거운 물질들이 있냐면 중력이 서로 너무 크니까 잘 벗어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었던 거는 이제 몰라도 된다 했지만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라는 건 이해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가까우면 중력이 크니까 이제 무거우면 중력이 크니까 무거운 것들이 이제 태양 주변에 머물러 있었고 가벼운 질량 가진 애들은 중력이 그만큼 약하니까 더 먼 곳에 분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랑 가까운 곳에는 주로 지구형 행성들, 암석으로 된 행성들이 존재하게 되고 태양보다 이제 멀리 갈수록 이제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의 행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구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슨 형 행성 같아요? 그렇죠. 지구형 행성입니다. 수성이 영어로 뭐예요? 머큐리 아니야? 맞아요. 금성은 비너스, 지구는 어스고 화성은 마스예요. 그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고 이 마스 화성은 전쟁의 신이고 막 이런 거 기억나지? 알고 있어요? 자, 볼게요. 형성 과정 볼게요. 태양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으므로 가벼운 성분은 대부분 날아갔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 미행성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무거운 애들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 지구형 행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다음 목성이 있네요. 목토천해. 얘는 무슨 형 행성? 그렇죠. 목성형 행성이에요. 태양에서 먼 곳은 온도가 낮으므로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등 가벼운 물질들이 웅축하여 미행성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한 후 주변의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를 끌어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형이랑 목성형 중에 반지름이 큰 거는 목성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작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사이즈가 없네. 자, 질량은 누가 더 클까요? 밀도랑 질량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행성 자체의 질량은 목성형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질량 자체는 누가 크냐면 목성형이 큽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그렇죠. 그 지구형 행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밀도는 크다, 얘는 작다. 밀도는 같은 부피 안에 얼마나 물질이 많은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지구형 행성이 작긴 하지만 똑같은 부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밀도가 큽니다. 자, 표면 상태. 우리 지구의 표면 상태는 어때요? 단단한?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리를 가진다는 얘기는 본인의 중력이 크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자기 중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질량이 큰 애가 중력이 클까요? 질량이 작은 애가 중력이 클까요? 그래서 목성 행성이 훨씬 더 많은 위성수와 훨씬 더 많은 고리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그 고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귀 모양처럼 생긴 게 뭐죠? 토성. 토성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 9월인가 10월 달에 외부에서 지구과학 전문가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학교 옥상에서 여러분들 천체 관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9월쯤에 신청 받을 거니까 요거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만 그 신청하는 날 꼭 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학 전공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야자 시간에 교장 선생님 몰래 우리를 한두 명씩 순서대로 불러와가지고 학교 옥상에서 이렇게 목성이랑 그 다음에 토성이랑 금성이랑 같이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목성의 위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사람은 9월 달에 신청해서 10월에 꼭 볼 수 있게 하세요. 자, 위성수는 그러면 중력이 큰 애들이 훨씬 더 많은 물질들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위성수는 누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구형 행성은 없는 것도 있고 우리 지구처럼 한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거나 없다 이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사이즈를 비교하면 선생님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이 주먹이 태양 크기예요. 여러분들 샤프심 한 번 딱 누를 때 나오는 그 사이즈 있죠. 그게 지구의 크기입니다. 얘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선생님 대각선 끝에 주먹을 쥐고 있으면 태양이 거기 있는 거고 반대편 대각선 끝에 여러분들 샤프심 한 번 딱 눌렀어요. 그럼 지구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요만하다면 지구는 요만하고 목성은 아마 목성은 요만할 겁니다. 그래서 목성의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질량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기체로 되어 있어서 밀도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토성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뜰 겁니다. 목성. 근데 기체라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지 않게 서로 잘 붙잡고 있어요. 중심부에 핵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설명했었고 성운의 회전 속도입니다. 피겨스팅 선수가 회전하다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이 성운이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이제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팅 하는 거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가 아닌가? 피겨가 뭔지 알죠? 이게 회전을 해요. 그럼 회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다가 손을 확 모으게 되면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태양계의 이 성운들이 이제 수축하면서 얘가 더 이게 오므라지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수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미행성체, 원반을 이루는 기체, 먼지 등이 서로 충돌하면서 성장하여 형성된 작은 천체로 크기가 보통 수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자, 그럼 계속 충돌을 해요. 그럼 충돌하면 뭐가 발생하지? 마찰이 발생하겠죠. 그럼 얘네들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뜨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행성 아니고 형성이에요, 형성. 그래요.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요거 5타까지만 수정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도 다 나가고 풀 거예요. 알겠죠? 자,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